자, 혹시 네.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예. 네. 자, 저희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 지금 여기에서 폭풍이 불어가지고 약간 서버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네. 정말 정시에 오셨어요. 정확하게 딱 맞춰주셨어요. 시간 잘 지켰어. 너무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요. 자, 유선남님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일정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 네, 일단 오늘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사실 GDP에 대한 발표가 수정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 그리고 FOMC의 연준위원인 보스티크와 연준위원 윌리엄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수치로는 근원 내구재 수주와 내구재 수주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 신뢰 지수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12월 기준의 데이터로 발표가 된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커다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연준은 부의장 바가 연설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특별하게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수치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7년물 국채 입찰 나왔는데 예상보다 생각보다 응찰률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보호만 이사는 또 약간 금리 인하 좀 신중해야 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었고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였습니다. 전기차 프로젝트 타이탄 포기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뉴스는 이 뉴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를 애플이 포기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2,0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먼저 전달을 해드렸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고 책임 운영자 COO가 발표를 하기를 현재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것들을 종료를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내부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닌 일단 중요 인력들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관련된 부서로 전달을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른 엔지니어들 혹은 자동차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해고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뜨기도 했지만 일단 투자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약 1%가량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급등이란 말은 조금 너무 좀 적게 오르긴 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애플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사실 저번 달 기준으로 12월 달 기준으로 이미 자율주행에 대해서 레벨 4에 대해서 포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애초 2029년에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미 투자자가 실망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애플이 계륵으로 평가받던 전기차를 포기한 것은 사실 좋은 조치가 아닌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조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생성형 AI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거에 투자자들이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생성형 AI로 저는 애플을 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동의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영을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이 처음 나올 때 제가 그때 팀 쿡의 컨퍼런스 콜의 발언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접는 이 폼팩터라는 게 물론 지금 이게 하나의 폼팩터로 되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지나가는 유행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사실 애플이 직접 우리가 전기차 내놓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시장에서 내놓을 거야 타이탄도 있었고 무슨 기술 특허도 냈고 하면서 계속 애플은 내놓을 거야를 시장에서 얘기했지 애플은 얘기한 적 없었잖아요. 그러더니 이거를 이제 딱 조용히 정리하고 중요한 인물들을 또 인공지능으로 일단 옮겨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되게 애플이 경영을 되게 신중하게 한다. 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걸 되게 신중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느낌이 듭니다. 오래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약간 네. 좀 꼬인 사람, 네. 꼬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경영을 참 답답하게 하네 진짜. 그쵸.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네요. 진짜. 제가 잘못 봤습니다. 빨리 좀 하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변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변하면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뜨거운 가장 핫한 기업 가운데 한 아이고. 군데가 바로 바이킹 테라퓨틱스인데 네. 그 또 비만약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이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유상증자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어저께 좀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 소식을 전달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임상 이상에 대해서 비만약에 대해서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그 덕에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주가 소폭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현재 기반하고 있는 GLP-1과 GIP 기반의 이제 다이어트 치료약이고요. 그리고 임상 이상이 통과했다라는 건 사실 임상 3상 정도는 원래는 보통 통과하기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집중되게 되면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100%가량 급등하는 결과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은 뭐 혹시나 모르니까 실패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제 그에 따라서 현재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유상증자 35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5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까지 덧붙여서 추가적인 금액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급등하기 전에 약 10%에 해당하는 주가다 보니까 여전히 어마어마한 금액의 유상증자를 좀 평가받고 있긴 합니다. 그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 시가총액의 10%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 희석시켰네요. 그러네. 엄청 희석시킨 거군요. 이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주가 좀 빼야겠네요. 얼마 뺄까요? 좀 빼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핫한 두 뉴스 다음에 미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쪽으로 이제 개인정보 전송을 이제 금지했어요. 이런 명령이 지금 떨어졌는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 안보를 우려로 미국의 개인정보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로 현재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이것에 대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로이터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소식에 따라서 현재 각자 기업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기반한 기업들 혹은 서버에 기반한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죠. 개인정보는. 예. 중국은 참 한 2, 3년 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좀 이슈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모론일 수 있죠. 뭐 틱톡을 깔면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니 어쩌니 뭐 그거부터 해서 미국에서 참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온다 보니까 그래서 팔로알토가 잘 가나 봅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쿠팡. 특히 쿠팡은 또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 좋아한다? 말 실수할 것 같아요. 이게 쿠팡은 쿠팡. 참 애증의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쿠팡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뭔가 되게 좋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쿠팡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과 EPS가 잘 나오기도 했지만 멤버십 관련된 뉴스가 가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활동 중인 멤버가 2,100만 명, 거의 한국인 인구의 반 정도 가까운 인구가 활동 중인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와우 멤버십 참여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고 1년간 27%가량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뒤에 쿠팡이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리커전 파워입니다. 매출에서 미스가 나고 EPS에서 비트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움직임에 현재 주가가 10%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가장 핫한 주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어저께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비욘드밋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르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매출은 비트를 했으나 EPS는 커다랗게 미스를 했고 1년 가이던스도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욘드밋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침체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비욘드밋 대체육의 인기가 시들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가이던스와 EPS는 크게 미스했다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매출이 미스를 했고 가이던스 관련해서도 매출이 미스를 했지만 약간 엠페이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페이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가이던스와 매출 미스를 했었는데 주가가 장외에서 좀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버스 솔라도 똑같습니다. 매출과 가이던스는 좋지 않지만 EPS가 잘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너무 선반영이 안 좋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태양광주들이 중국 관련된 저가 제품을 밀리고 여러 가지 고이자라고 하죠. 고이자 때문에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선반영이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랩에 대한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로켓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출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장외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어닝콜 도중에는 전체적인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추가적으로 따낸 계약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션에 대한 성공 그리고 여러 가지 전환사채에 대한 업데이트가 제공이 되기도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선남님이 되게 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욘드미트 올라간 거 잘 이해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는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거죠? 비욘드미트. 아니 사실 맛은 저는 맛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비욘드미트 맛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예. 일단 EPS도 미스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미스했는데 급등한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왜 올라가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밈 주식 됐나?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비욘드미트를 되게 좋아하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지금 좋아하세요? 최근에는 예. 그걸 국내에서 살 수 있어요? 네. 그 동원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많이 사 먹었는데 진짜 비쌌죠. 비싸고? 네, 진짜 비싸고. 막 저기 또 비욘드 비프라고 해서 예. 이렇게 소고기 간 소고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예. 다져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일 먹었는데 너무 비쌌죠. 진짜 비싸도 너무 그래요? 비쌌죠. 많이 뭐 드셨나요? 저희 시청자분들 비욘드미트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반응이 뭐 비욘드미트 맛있다고? 다 각자 제각각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국 소고기의 맛과 미국 소고기의 맛이 많이 다른 거 아시죠? 향도 다르고. 달라요. 다르죠? 전 알죠. 저는 그 미국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욘드미트에서는 딱 그 향이 나요. 근데 한우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싫어하실 거예요. 맞아. 그 특유의 약간 이거 피비린내. 맞아요. 그런 냄새 있어요. 피비린내. 근데 저는 그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피비린내 좀 세죠. 네, 맞아요. 세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미국산 소고기 사 먹고 하는데 예. 이게 또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누가 이제 돈 자랑한다고. 돈 자랑? 나는 비싸지만 난 먹었다. 그런 건 아닌데. 마지막 방송이니까 뭐 돈 자랑도 하고 가죠 뭐. 예. 자랑할 돈이 있으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비욘드밋 같은 경우는 요것 말고도 사실 조금 원래 전부터 좀 언급됐던 내용인데 2024년 기준으로 현재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욘드미트의 주가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뉴스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전달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전체적으로 2024년 내내 현재 이런 마진율을 끌어올릴 것을 천명을 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계속 졸라매겠네요. 버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고 바이두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놨는데요. 일단 바이두가 오늘 어닝 발표를 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미스가 나고 EPS가 비트가 났는데 전체적으로는 가이던스에 대한 방향까지 좀 좋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두의 주가가 현재 장 외에서 2% 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두가 또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회사별 소식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별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랜딩트리 같은 경우는 키피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고요. 스텔란티스와 아메리칸 일렉트릭에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판매량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랜딩트리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뿐만이 아니라 목표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르는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사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은 뭐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 기업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라라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이죠. 마라톤 홀딩스 디지털 홀딩스가 오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AMC 밈주식들의 사실 굉장히 아버지 같은 존재죠. AMC 어닝 발표가 있고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포스, C3 AI, 아이온큐. 사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실 오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장마감 때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의 뭐 전투복 입고 밤에 잠 안 자고 전투복 입고 컴퓨터 앞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렇겠죠. 네. 야,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내일 그걸 갖고 올 걸 그랬네. 뭐요? 내일 제가 내일 안 되겠구나. 하루 동안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왜냐면 오늘 나올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니까 그거를 사고 파는 국내만요? 아니면 나올 것 같은데 국내겠죠. 미국은 제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한번 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유산남님이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그렇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선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야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네요. 좀 빠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가 0.2%, 0.26%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이 0.4%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하나로 8,3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어제. 오늘이죠, 오늘. 지금 달러로 6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와, 진짜 6만 달러 넘으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 더하면 얼마 듭니까, 이거? 와, 모르겠어요. 8,300. 뭐 굳이 김치를 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소식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맵을 먼저 또 보도록 할게요.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맵을 한번 볼까요?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약 한 4일 정도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뭐 조정이죠. 뭐 일시적인 건강한 조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14% 하락하고 있고요. 구글 0.56%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존 0.56% 하락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마이너스 1.2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마이너스 1.81%, 반도체 뭐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들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뭐 약간 그렇죠. 별 이렇게 뭐 크게 없네요. 정말 뭐 팥죽 색깔이다. 요거 팥죽.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C 지표가 내일 발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긴장할 만한 거리는 분명히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세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똑같이 긴장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지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민감해질 수가 있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때는 덜 민감할 수 있고 예. 저는 그런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PCE 물가 지표가 지난 1월 CPI와 PPI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나왔던 그 경험이 있어서 PC에 대해서도 약간 긴장감을 갖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실적 발표 정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네, 시장의 눈은 약간은 이제 다시 또 매크로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 위원의 말 한마디 또는 이제 3월에 있을 FMC 그리고 뭐 PCE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뭐 고용 지표, 뭐 GDP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쪽으로 좀 매크로 지표로 좀 움직이는 그렇겠네요. 그런 시장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좀 급상승했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급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은 약간의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쿠팡 한번 볼까요? 쿠팡? 쿠팡? 네. 오늘 그래도 실적 발표 나오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야, 아직 한참 멀었네. 이거 이거 많이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그렇죠. 야, 이걸 보면 야, 이게 상장 자체가 잘못됐어. 아니, 이건 상장 자체가 네. 너무 고평가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보시면 2022년 3분기 예, 그때 딱 $19에 회복했었거든요. 예, 그때가 처음으로 분기 흑자 기록했다.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났다 예. 했을 때가 그때였었는데 그 이후로 $19를 계속 못 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발표된 게 이제 처음으로 연간 흑자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좀 그렇죠.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오늘 가격은 말하지 맙시다. 네. 예. 예, 오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몇 달러인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찬할 수 보여주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밀.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저희 장희성 지점장님, 최용성 매니저님, 그리고 이상원 매니저님 네. 이세 분을 모시고 우리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특집 방송, 마지막 피날레. 그렇죠. 네, 저희가 마지막 꾸며드리고요. 1시간 네. 정도 저희가 특집으로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야,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얘기는 하고 가자. 이런 것들 아주 재미있는 네.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내일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재미나게 웃으면서 네. 좀 보내드리도록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유산아님 같은 경우에도 내일 또 인사를 좀 마지막 드리면서 또 일정이 있으세요, 유산아님? 뭐 3% 저희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산아님께서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어떻게 보면 내일이 진짜 글로벌 라이브의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소장각. 내일은 꼭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못 보신 분들이라도 꼭 마지막이라도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으로 오시라는 거죠? 여의도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방송으로. 그렇죠. 네. 자, 방송으로. 우리 PD님도 울고 계세요. 네. 뒤에서는 웃고 있지만. 자. 빨리 끝내달라고. 네. 그러면 저희 내일 뵐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